생선 하나가 건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매일 식탁에 올리고 있는 그 생선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진료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먹어오던 음식이 어느 순간부터 혈압을 올리고 신장을 손상시키며 기억력을 앗아가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 한 가지 생선만 바꿨을 뿐인데 혈압이 안정되고 걸음걸이가 다시 편안해지고 사라졌던 집중력이 되돌아온 분들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건우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여기며 매일 식탁에 올리는 어떤 음식이 실제로는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2세 박 할머니께서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최근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걸을 때마다 어지러우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문진해 보니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특정 생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혈액 속에 독성 물질이 정상 수치의 5배나 축적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후 어르신들 중에서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대부분 공통된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특정 생선들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꾸준히 드시고 계신 것이었죠. 생선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숙한 음식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생선이 다 같은 생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생선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변합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의 배출 기능도 약해지죠. 면역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생선을 계속 드신다면 그것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생선을 많이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만 한다면 생선은 여전히 최고의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보호하며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음식이 되죠. 중요한 건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생선들과 반대로 꼭 챙겨 드셔야 할 생선들, 그리고 생선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30여 년간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한 안타까운 사례들 때문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좋은 의도가 오히려 병을 부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죠.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일수록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문제는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0대나 50대에는 아무 문제 없이 먹었던 음식이 70대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생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간과 신장이 튼튼해서 어떤 생선을 먹어도 몸에서 잘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생선을 드시고 계시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대의 생선들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바다와 강의 수질이 나빠졌고 그 결과 생선들 몸속에 예전에는 없던 유해 물질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적으로 키운 생선들이 많아졌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 물질들도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예전처럼 무작정 생선은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선이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생선을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만 있다면 생선은 여전히 최고의 건강식 중 하나입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며 뇌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어떤 생선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있습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생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셨던 어떤 생선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실 것이고, 반대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생선들이 실제로는 놀라운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생선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살,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 전체를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65세를 넘긴 어르신들이었고, 그분들의 건강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확실히 해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생선 선택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생선이 위험하다고요? 저는 오히려 몸에 좋다고 믿고 먹어왔는데요. 이것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자주 저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이 반복됐지만 원인이 생선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왜일까요? 생선은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니까요. 하지만 그 생선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물질을 품고 있는지 그 차이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병을 부르기도 합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젊을 때와 전혀 다릅니다. 간은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할 수 없습니다. 면역력도 약해져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훨씬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 몸에 수은이나 기생충, 나트륨과 같은 해로운 성분이 들어간 생선을 계속 먹는다면 그건 병을 키우는 일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생선을 피해야 하고 어떤 생선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만 정확히 안다면 생선은 여전히 훌륭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절대 피해야 할 첫 번째 생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생선입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박정희 씨는 평소 건강을 꽤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참치를 드셨다고 했죠. 캔으로 해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억이 흐릿해지고 걸음걸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수은 농도가 정상치의 6배, 신경계에 손상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참치가 문제였을까요? 참치는 바다의 먹이 사슬맨 꼭대기에 있는 생선입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먹은 수은이 참치 몸에 계속 쌓이는 생물 농축 현상 때문입니다. 수은은 체내에 들어오면 신경계, 신장, 뇌에 축적됩니다. 65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과 배출 기능이 모두 약해져 조금만 축적되어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초기엔 손발 저림, 무기력감으로 시작되지만 지속되면 기억력 장애, 언어 장애, 심하면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참치의 또 다른 위험은 히스타민 중독입니다. 참치에는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은데
보관 상태가 나쁘면 이 성분이 히스타민으로 바뀝니다. 이 히스타민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고 65세 이후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중증 반응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드시는 참치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캔 내부에는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어 내분 비계를 교란시키고 당뇨병, 심장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장기 복용 시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참치캔에는 보존을 위해 소금이 많이 들어가며 고혈압 환자에게는 더욱 위험한 조합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박정희 씨는 참치를 완전히 끊고 해독 치료를 병행한 지 6개월 만에 혈중 수은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기억력도 조금씩 돌아오고 말도 훨씬 또렷해졌다고 합니다. 가장 평범해 보였던 그 생선이 가장 큰 독이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워하셨죠. 참치는 더 이상 고급 건강식이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수은과 히스타민, 비스페놀 A, 나트륨이라는 4가지 복합 위험 요소가 몸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생선은 많은 분들이 보신 음식으로 자주 드시는 민물고기입니다. 따뜻한 국물에 푹 익힌 붕어찜, 정성껏 끓인 매기, 매운탕, 몸보신을 위해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65세 이후에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선 중에서도 민물고기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생충, 중금속, 세균 셋 모두가 동시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생선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생충 감염의 위험입니다. 민물고기 속에는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장디스토마 같은 기생충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끓는 물에서도 몇 분간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특히 가열이 부족하거나 회 형태로 섭취할 경우 기생충 알이 체내에 그대로 들어와 간이나 폐, 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생충에 감염되면 초기엔 폭통이나 설사 정도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강경변, 담관암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기생충이 훨씬 빠르게 증식하고 장기 손상 속도도 빠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69세 여성분이 가물치, 매운탕을 자주 드셨는데 복통과 황달 증세로 내원하신 뒤 검사 결과 간에서 간디스토마 알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간 기능 수치도 이미 많이 올라가 있었죠. 둘째, 중금속과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민물고기가 자라는 강이나 호수는 생활하수, 농약, 공장 폐수 등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납, 카드뮴, 크롬 같은 중금속이 물고기 몸속에 축적되고 이것이 다시 사람 몸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중금속은 신장과 간을 직접 공격합니다. 65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량의 중금속만 들어와도 큰 부담이 되고 장기적인 축적은 신장 기능 저하, 고혈압,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세균 감염의 위험성입니다. 민물은 바닷물보다 수온이 높고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세균이 훨씬 쉽게 번식합니다. 특히 대장균,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들이 많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민물고기로 인한 식중독에 걸릴 확률은 20, 30대보다 훨씬 높으며 사망률도 높습니다. 탈수, 전해질 불균형, 면역 저하까지 겹치면 단순한 폭통이나 설사로 시작한 증상이 쇼크나 급성 신부전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물고기 회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생충과 세균은 열을 통하지 않는 한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민물고기는 기생충, 중금속, 세균이라는 3가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생선입니다. 젊었을 땐 탈없이 먹었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하나하나가 심각한 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민물고기는 붕어, 잉어, 메기, 가물치, 쏘가리 모두 포함됩니다.
몸보신을 위해 드시는 음식이라면 오히려 그 선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선을 먹어야 할까요? 다행히 몸에 약이 되는 생선들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생선은 고등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등어를 기름기 많은 생선으로 꺼려 하시기도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선 오히려 고등어만큼 65세 이후에 꼭 필요한 생선은 드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어는 그야말로 노년 건강 맞춤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늦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꾸준히 고등어를 섭취한 어르신 중에서는 치매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경우도 자주 확인됩니다. 또한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중성지방 수치를 조절하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무엇보다 수은이나 중금속 함량이 낮아서 65세 이후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치 같은 대형 어종과는 달리 고등어는 먹이, 사슬 아래에 있는 생선이라 생물 농축이 적고 체내 축적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진료한 78세 김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어를 매주 두세 번씩 꾸준히 구워 드시며 5년 가까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또래보다 기억력도 또렷하고 활력이 넘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삼치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식사 후 더부룩함, 소화 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생선이 바로 삼치입니다. 삼치는 대표적인 흰살 생선으로 살이 부드럽고 지방 함량이 낮아 소화가 잘 됩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 65세 이후에는 소화 부담이 적으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삼치에는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막아줍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기는 건강하고 정갈한 밥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기가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니라 65세 이후 뼈 건강과 면역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건강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기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소화가 잘 되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생선은 가자미입니다. 입에 넣는 순간 살살 녹는 느낌, 살짝 졸이거나 찜으로 익혔을 때 특유의 담백한 맛으로 입맛을 되살리는 생선입니다. 가자미는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등으로 식단 제한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생선입니다. 또한 타우린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잘못 보관하고 잘못 조리하면 몸에 해로운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위와 장, 간과 신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식재료의 신선도와 조리 방식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익혀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로 먹는 생선, 특히 민물고기 회나 참치는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물질들이 위와 장을 자극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몸에서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선을 익힐 땐 중심 온도 63도 이상이 되도록 조리하세요. 보통 생선 두께가 2cm 정도일 경우 한 면당 5분에서 7분 정도 중불에서 구우면 적당합니다. 찜이나 탕은 끓는 물에서 최소 10분 이상 익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내장과 피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생선 속 독소, 중금속, 기생충 대부분은 내장과 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 아가미 부위에 농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생선을 손질할 때는 흐르는 찬물에 내장을 깨끗이 제거하고 복강 안쪽의 검은 막이나 핏덩어리까지 꼼꼼히 씻어주세요. 원산지와 유통 경로도 확인하세요. 국산이 반드시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수입산 중 특히 중국, 동남아, 중남미 지역의 생선은 수질 관리나 항생제 사용에서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길거리 좌판이나 보관 상태가 불확실한 생선은 피하세요. 구입한 생선은 가급적 당일에 조리해서 섭취하고 부득이하게 보관할 경우엔 냉장보다는 냉동 보관을 선택하시되 최대 3개월 이내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리 후 남은 생선은 실온에 두지 말고 바로 냉장 보관하시고 다음날 드실 땐 반드시 다시 가열해서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선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지고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혈압이 내려간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혹시 냉장고에 참치캔이 있다면, 혹시 이번 주 장보기에 민물고기를 넣으셨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습관 하나, 식탁 위 음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건강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늘 곁에서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도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65세 이상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선 식단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식탁, 더 나은 노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